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고리님이시군요. 검찰 특활비만으로도 탄핵감이다. 그렇죠. 법원에서 검찰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먹 직직 그어가지고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행위, 이거 사실 탄핵 외에는 다른 말이 없죠. 그리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에 부합하는 것이다. 거의 생떼 억지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둔다는 게 말이 안 됐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이 사실상 패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징계 취소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실상 재판을 방기하고 있다. 뭐 심지어 증거 채택이라든지 증인 신청이라든지 증인 신문 이런 데서 사실상 그 재판을 포기한 듯한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거야말로 탄핵감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한동훈 탄핵이라는 것은 마음먹기 달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주제로요, 조국 출마설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주제, 조국 출마설 긴장하는 검찰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막 떠도는 모양이죠. 실제로 이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조국 장관의 출마설이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벌써 서너 번 됐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죠. 그 전에도 출마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결국 출마를 안 했고요. 뭐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미 2020년에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동안에는 출마를 안 했었고요. 근데 이번만큼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기대해 봐도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6월에 이어서 이번에 한 얘기까지 포함해 보면 서서히 출마할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쪽으로 좀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출마 쪽으로 조금 저울 때가 기울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워낙에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단지 가능성 얘기를 그냥 언급했을 뿐 실제로 출마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어떤 분께서는 조국 전 장관의 성품상 그 정도 얘기했으면 출마한다는 얘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좀 살펴볼게요. 지난 6월 2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양산, 이 평산 책방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하루 알바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술 한 잔, 약주 한 잔을 나눈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뵈었고 평산 책방에 가서 책방지기로 하루 봉사를 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렸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던졌죠. 이것이 어쩌면 출마 선언이다. 출마 선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출마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었느냐 하면,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과거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 자, 인고의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조국의 출마 선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막 보도가 나왔죠. 총선 출마 저울질 하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은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둔 기사도 있었고요. 또 어떤 기사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을 들어서 총선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대악마가 될 것이다, 이런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을 보도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총선 출마 가능성 솔솔,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보도한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직후 이 조국 전 장관이 출마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SNS를 또 올렸죠. 그래서 한동안 이 출마설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나오자마자 이 검찰의 이 어떻게 보자면 미친 개가 날뛰듯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한동안은 이 검찰 때문이라도 출마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검찰이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했다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원래 칼은요, 칼집에 들어있을 때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정경심 교수를 풀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애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조국 전 장관을 협박하고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족 인질극이죠. 가족 인질극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다든지, 예컨대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모든 자기가 다녀왔던 그 모든 학교로부터 그 입학 자격을 취소당하지 않았습니까?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으로 의사였는데 갑자기 고졸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로서는 조민 씨의 이런 어떻게 보자면 불이익이죠. 조민 씨에 대한 불이익을 위협 수단으로 해서 조국 전 장관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조국 전 장관을 괴롭힐 수 없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 부분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형집행정지로도 풀어주지 않았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형집행정지로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자, 바로 윤석열이 자기 신복들을 사면 복권해 주면서 거기에 끼워 넣다시피 해서 정경심 교수를 사면시키는, 가석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에 보자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더 볼모로 잡힐 상황이 아닌 거죠. 가족을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었고 옴쑥달싹할 수 없었다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진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검찰은요, 엄청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조국이 출마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여기저기 막 그 채널을 돌려가면서 안테나를 세워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는 데 분주했어요. 그래서 출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출마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출마를 막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서는 대응 방식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국 출마가 미칠 정치적 여파라든지 그로 인해서 검찰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탐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한동훈의 출마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자, 하지만 검찰의 선택은 결국엔 가족 인질극이었죠. 가족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조국 장관의 출마를 주저앉히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사실 조국 출마설이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민 씨를 기소했죠. 동시에
조민 씨를 살리려면은 조국 네가 자백을 해라. 사실상 항복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자백과 항복을 거부하니까 곧바로 기소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때문에 조민 씨도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죠. 당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 침상에 누워 있는 바람에 병상에 누워 있는 바람에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걸으려고 해도 걸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처하도록 검찰은 계속 놔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신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그렇게 어렵게 감옥 생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국 전 장관의 항복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항복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죠. 왜 검찰이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느냐? 그거는 조국이 무섭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요, 검찰은 조국이 무섭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출마설이라는 것 자체가 떠도는 게 검찰로서는 큰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제 거의 확정된 사실로 조국이 잘못한 것으로 검찰이 잘한 것으로 결말이 나야 될 그런 사안이 여전히 계속해서 논란거리로 남게 되기 때문이고, 조국을 괴롭힌 자들이 누구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이 나쁜 놈이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유, 그거를 한동훈한테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예. 한동훈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조국은 한 집안이 완전히 파탄 날 정도로 고통을 겪었는데 한동훈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심지어 국회에 와가서 깐족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깐족대는 한동훈을 그냥 보고 있다. 아니, 딸 문제만 해도 보세요. 지금 한동훈 딸이 뭐 미국 무슨 대학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한동훈의 딸이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뭐 제출했다는 뭐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것은 뭐 표절한 것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도 있다. 뭐 이런 게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과연 그 친구는 미국에 있는 그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일을 한 한동훈은 과연 장관직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동훈은 조원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의 경우에도 쪽지 시험을 조국 장관이 좀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 쪽지 시험을 도와줬다는 이걸 시비거리 삼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방해래. 미국 대학이래. 업무방해래. 미국 대학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괜히 지들이 나서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 한동훈도 지금 감옥에 가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조국 장관의 출마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한동훈의 이런 개인 비리나 의혹이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국이 거론되고 출마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 한동훈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게다가 밑바닥 민심이 무섭습니다. 뭐 겉으로는 뭐 조국이 뭐 어쨌니 저쨌니 막 얘기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조국이 결국에는 희생양이었다라는 데 거의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조국이 뭐 나쁜 짓을 했네 말았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옳고 그름 뭐 맞네 아니네를 따질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기껏 그 정도 가지고 온 가족이 파탄나고 뭐 졸업 자격이 박살나고
갑자기 대학 원졸, 석사졸이 갑자기 고졸이 돼버리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조국은 희생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좌우를 막론하고 심지어 TK 쪽에서도 조국이 희생양이긴 하지. 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 윤석열의 권력 욕심의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TK 이직들 중에서도.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지? 그중에 명백히 부당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출마 안 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저든 저희 가족이든 이제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 받아들여야죠.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이제 감수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자, 화면이 잠시 잘못 나갔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명백히 부당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출마 안 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저든 저희 가족이든 이제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 받아들여야죠.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이제 감수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직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떤 결론을 내시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핵심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법률적인 방법으로 결백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면 그 밖의 방법을 찾는 것은 본능이자 인간의 자연스러운 권리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 되겠죠. 즉 조국의 억울함이나 조국의 결백을 법정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직접 결백을 인정받는 이런 정치적인 수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결국 출마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출마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마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겠죠. 어떻게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 겸손은 힘들다, 여기에 나와서 한 얘기는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법적인 평가가 어떤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평가는 아니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민주사회는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에요. 따라서 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결정을 국민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법권 역시 국민이 위임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법권으로부터 결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냐? 아닌 거죠. 오히려 그때부터 국민들을 향해서 결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권리를 갖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좀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진작 좀 그렇게 좀 하시지 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조국 전 장관 재판,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재판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상 이 재판은 법률적인 재판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여론에 의한 재판이었고 힘과 힘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자, 검찰의 힘에 의해서, 검찰이 주도하는 여론에 의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카르텔에 의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면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해서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설령 사법적인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면죄부를 받아내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법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이 뉴스 공장에 나와서 한 말 그것만 가지고 출마 여부를 아직까지 알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제 생각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을 존중할 거고 지지할 겁니다. 출마를 하신다면 당연히 제가 도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울 거고요. 여러분한테도 도와달라고 제가 호소를 드릴 겁니다. 저로서는 법정에서 거론됐던 그 많은 얘기들, 그리고 법정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증거 관계나 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많은 물증들을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그 출마하는 그 정치의 장에서 한번 국민들 앞에 한번 열어놓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도요, 심지어 기자들 중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표창장, 그 표창장이 없다. 원본도 없고 위조본도 없고 표창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유죄가 나왔다. 이 부분을 몰라요. 표창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고, 검찰이 말하는 그 증거물들은 그 두 대의 PC에 나눠져 있는데 그 두 대의 PC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거나
파일이 옮겨갔다거나 복사됐다라는 흔적은 없다. 하지만 두 개에 나눠져 있고 두 개를 합치면은 표창장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은 있다. 하지만 그 두 개는 각자 나눠져 있다. PC는 두 개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 얘기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국민들 앞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출마밖에는. 그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요, 제가 판단컨대 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 혹은 또 다른 신당이 될 가능성이 사실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좀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 비례 정당이 필요해요. 비례 위성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 비례 위성 정당에서 출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비례 위성 정당에 뭐 한두 명 정도는 또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정당이지만, 비례대표를 뽑는 비례정당이지만 그 중에 한두 석 정도는 실제로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겠는가. 저는 좀 간단하게 좀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에 혹시 안 좋은 영향이 미쳐가지고 민주당에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최소화시키면서 또 국민들한테 직접 조국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쌍두마차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 민주진보 계열을 이끌고 간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신당은요, 그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신당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 같은 그런 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뭘로 만들래? 거기에 누가 갈 거예요? 거기 당 얼굴은 누구로 세울 거면 좋겠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지 뭐. 그럼 깔끔하지 않아요? 그죠? 예. 괜히 지금 신당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민주당 같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비례정당인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든지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저는 뭐 그쪽 방향을 좀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경환님 좋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조국 비례신당이다. 예,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례신당이 한 서너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볼 때 한 2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런지도 몰라요.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또 조금 길어졌네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